조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움직이게 차림에서 한 달에 2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현영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새해가 예,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게 을사년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을사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푸른 뱀. 그건 약간 공부한 느낌이 나는 생각이고요. 네, 을사조약. 을사년 하면 이제 을사조약이 생각이 날 텐데, 네네. 1905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아, 보통은 을사조약이라고는 요즘엔 안 하고, 네네. 저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는 말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쓰게 을사늑약. 예. 늑약이라고 하면 이제 강제로 맺었다라는 의미를 네.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상 뭐 이 근현대 역사에서는 가장 슬픈 해가 네. 을사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1905년이 조선이 망한 거로 쳐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뭐 외교권이. 외교권을 예.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외교권이 전부 다 박탈되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래서 을사늑약이 맺어진 다음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결을 하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는 아주 우울한 음울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 중에 네.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예, 물씬스럽다. 보통 날씨를 이야기할 때 네. 쓰는 단어인데 뭔가 우중충하고 뭐 좀 춥고 또 흐린 날씨 네. 이런 경우에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데 네. 이 을씨년스럽다의 어원이 을사년에서 왔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을사년 같은 느낌이다. 네. 라는 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한 해가 을사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조사들에 의하면 뭐 그때가 아주 그 농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을사년이 뭐 기본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제 길게 드린 것도 네. 작년 말부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 사고도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을사년의 시작 자체가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네, 또 네. 주변의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네. 1월을 좀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네, 네. 올해는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을씨년스러운 을사년이 아니라 좀 예. 희망찬 을사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난해 2024년에는 10강까지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흥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2025년 예. 이제 뭐 11번째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10번까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다루었다면은 네. 이제 11번째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뭐 전에도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인의 감정 표현, 우리말에 나타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주로 있을까요? 뭐 이제 우리가 제일 제가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저는 이제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감정들 생각해 보면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일부러 기쁘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 선생님은 어떤 감정 어휘가 생각나세요? 조금 뭐 슬프다? 네, 요즘의 네. 분위기에서는 사실 슬프다가 네. 먼저 생각날 것 같고요. 네. 보통 감정 어휘하면은 이제 기쁘다, 슬프다가 우선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즐겁다, 즐겁다. 이런 이제 감정이 있고 네네. 조금 다르게 되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네, 좋다, 나쁘다라는 게 있고 네. 감정과 관련되는 단어들 중에서는 이제 아프다 또는 이제 배가 고프다 네. 이런 외의 어휘들이 네.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어휘들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이런 말 이야기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휘들은 순우리말로 된 감정 어휘들이고요. 네. 실제로 한국어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그 감정 어휘가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감정과 관련된 뭐 형용사가 발달했다. 네네. 또 의태어가 발달했다. 네네. 또 이런 말들 감정과 관련된 거나 뭐 촉각, 감각에 관한 어휘들이 발달했다라는 것이 한국의 중요한 특징이어서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어휘들은 주로 이제 부가 들어가 있는 어휘들이라는 공통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뭐 기쁘다 할 때 뿌다 예, 그렇죠. 또는 이제 뭐 아프다 할 때 아프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적으로는 사실은 뿌하고 푸는 네. 공통적으로는 다 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푸도 아니고 뿌도 아니고 부다. 원래는 부였던 말인데 네네. 이게 이제 앞에 받침이 들어갔을 때는 뿌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앞에 히읗 받침이 들어가면 푸로 바뀌는 이제 그런 네. 예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히읗과 비읍이 합쳐서 푸가 된다. 예, 그래서 히읗과 비읍이 합쳐졌기 때문에 네. 푸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앞에 히읗을 찾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예. 뿌로 된 거는 어떤 받침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는 아, 그러면 이제 어원에 가까워지는 거죠. 복자음이죠. 네. 네, 자음이 겹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뿌다하고 푸다의 어떤 차이점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뭐 디귿 받침이 왔다면은 멋쁘다 해서 뿌 발음으로만 이렇게 발음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아, 예. 뭐 히읗이 들어오면 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구체적인 단어들은 아,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되겠네요. 이제 문제처럼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대신 좀 재밌는 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기쁘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기쁘다, 아프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프다, 으라고 발음했습니까? 우라고 발음했습니까? 으라고 발음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에게 발음을 시켜보면 으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 무프는 한국어에서는 전부 다 사실은 부프로처럼 발음을 합니다. 아, 그래서 외국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치면은 네. 으로 발음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로 발음하는데 쓰기는 으로 쓰는. 으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실제로는 옛날에는 무브프 다음에 네. 을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경우도 물이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였었는데 네. 우로 쓰면은 물 그러면 옛날 말에서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 아, 여러 무리가 있고 물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과 물이 구분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사실 발음을 정확하게 우로 발음하셨는데 네. 머릿속에는 으로 발음한 것처럼 으로 발음한 것처럼 생각되는 생각돼서 거죠. 기쁘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 학생들한테 으로 발음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은 우로 발음하면서 아. 다시 한번 발음해 쓰였기 주세요. 때문에 기쁘다. 기쁘다. 그렇죠. 우로 발음하신 겁니다. 예. 슬프다. 네, 슬프다. 이렇게 우로 발음하시는 거고요. 아하. 뭐 물론 이제 아주 이상하게 뭐 기쁘다 이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네. 발음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에 더 가깝게
발음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 의가 들어가는 말들은 외국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네. 뒤에 이제 모음이 오면 대부분 다 없어지죠. 탈락한다. 예, 그래서 의는 탈락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탈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무슨 탈락 이러면 규칙이라는 뜻이 돼요. 무슨 탈락 규칙. 예, 그래서 의탈락은 불규칙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는 의가 있으면 무조건 다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가 있는 거는 탈락하는 게 규칙이다. 그러니까 뭐 쓰다 써, 불을 끄다 꺼 이렇게 되면 다 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규칙적으로 의가 있는 말들은 무조건 다 규칙이다.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탈락한다. 되고요. 규칙이다. 여기서 보면 이건 좀 아시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네. 탈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의탈락 말고 주로 많이 하는 탈락이 하나 더 있어요. 문법을 가르치신다면 우리 오히려 히읗 탈락입니까? 예? 히읗 탈락? 히읗 탈락 리을 탈락입니까? 리을 탈락. 예. 보통 우리 외국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는 네. 건데요. 그래서 예. 살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는 살고 살다 고는 보면 안 탈락 안 했죠. 그래서 보통 뒤에 니은이 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시가 오는 경우 사세요 뭐 사세요. 살다에서. 그렇게, 예. 그래서 리을 받침의 뒤에 니은이 오거나 시옷이 오는 경우에 네. 보통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돌다 그러면 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옷이 돌다. 오면 예, 도세요. 뭐 바람이 불다 그러면 부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탈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도 리을 탈락. 기억을 하시면은 불규칙이 아니고 규칙이다. 네, 그래서 리을 탈락, 의탈락은 보통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네. 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꼭 알아두면 편리한 그런 방법이죠. 리을 탈락이 규칙이다. 또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한국어 선생님도 계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방송 듣는 분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네, 네.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조금 그런 요령이나 교습 방법들에서 좀 정확성 이런 것들도 더 키우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노래 한 곡 듣고 갑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 예, 사실은 겨울에 눈이 조금 오고 그러면은 저는 네. 이 노래가 항상 떠오르는데 네. 도깨비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드라마. 예. 네, 도깨비에서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네. 눈 오면은 이 노래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네, 네. 매우 이것도 역시 드라마 좋은 드라마죠. 도깨비가 대사가 너무 좋은 드라마고요. 네, 네. 외국인들도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네. 한번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네. 가사가 또 매우 좋아서 위로의 느낌도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던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
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간절합니다. 그 첫눈이라는 느낌도 좋고요. 네. 또 저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는 특히 외국 학생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보라고 하는데 네. 대사가 너무 좋아서 네. 좋은 대사를 듣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면 그 대사가 굉장히 이렇게 예.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대사도 좋으니까 네. 좋은 말을 배우는 거가 그러니까는 뭐 외국어를 배워서 뭐 화가 나는 말이라든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말들을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는 네.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이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뭐 뿌다와 푸다 이런 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쁘다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그 조선님은 기쁜 건 어떤 감정입니까? 즐겁다. 즐거운 거. 예. 제가 전에 기쁘다와 즐겁다는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 보통 기쁘다와 즐겁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기쁘다와 즐겁다. 연초가 됐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쁘다는 보통 개인적인 감정 을 얘기하고요. 예. 즐겁다는 여러- 함께의 여러 감정, 분들 더불어의 같이, 감정이라고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래서 뭐 뭔가 진리를 깨닫고 일하는 과정은 기쁨이고요. 기쁘죠. 함께 지내는 과정들은 이제 즐거운. 즐겁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 하고 예. 어떤 기쁨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보통 개인적인 감정인데 네. 이 기쁘다는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말에서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옛날에는 깃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깃다. 깃다. 예. 보통 시옷 받침으로 쓰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가 붙은 겁니다. 깃브다라고 이제 붙은 건데 깃다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지금 남아 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깃다. 네. 하나 남아 있는 말이 뭐냐면 네.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 기꺼이라는 우리말이 깃다에서 온 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기꺼이의 뜻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예, 그래서 네. 내가 너를 기꺼이 도와주겠다. 기꺼이 같이 가겠다. 누가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어떤 그렇죠. 일을 한다. 그래서 기쁜 거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어에서는 네. 하고 싶은 마음들,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기쁜 거죠. 그래서 음.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기쁘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뭐 공부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는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기쁜 거죠. 그렇죠. 뭐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와 예. 자기가 누가 좋아하지 않은 누가 시켜서 할 때는 굉장히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을 굳이 말하자면 기쁘다의 반대말이 그때는 싫다가 되는 거겠죠. 싫다라는 감정과 기쁘다의 감정은 그렇게 보면 반대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나쁘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어떤 나쁘다도 내용이죠? 이제 뿌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앞에 받침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낫다에서 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낫다에 부가 붙어서 나쁘다가 된 거죠. 어떤 수준이나 어떤 게 그렇죠. 낮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나쁘다라는 말과 수준이 낮다라는 말을 같은 어원으로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나쁜 짓은 너를 가치를 낮게 만드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나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네. 네가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뭐 조 선생님이나 저나 네. 어떤 일이 나쁜 일이겠어요. 함부로 뭐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런 일들은 전부 다 나를 낮게 만드는 일들이니까 나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네네. 일들도 다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게 만드는 일들은 좋은 일들일 테고요. 나를 낮게 만드는 일들은 나쁜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의 수준을
너의 가치를 낮게 만드는 일들이야. 그런 나쁜 일들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건 네.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도 같이 자기의 해주면 좋을 것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군요.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격에 맞는 행동을 해라.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경우죠. 그거보다 낮아지면은 나쁜 네. 거다라고 낮아지면 설명해 주면 좋을 나쁘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슬프다와 네. 아프다, 이렇게 고프다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볼까요? 자, 슬프다, 아프다, 고프다는 이제 지금 말씀 나눈 대로 네. 앞에 히읗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뭐 슬프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를 더 고쳐야 되는데 네. 슬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타. 슬타. 근데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네. 옛날 말에서는 슬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참 슬타. 예, 근데 슬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슬프다. 슬프다와 그리고 싫다. 싫다. 사실 지금 싫다와 슬프다는 어원이 같은 겁니다. 슬타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슬픈 일이죠? 뭐 어떤 안타까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하기조차 싫다. 그런 일들이 슬픈 일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네.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네.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거나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는 거를 슬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슬프다라는 말은 없고 네네. 그 옛날 말에 슬타에서 바뀐 말이기 때문에 네.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슬픔을 싫어하는 우리 마음과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프다의 경우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어렵지 않은데도 약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랬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3일 동안 알았어요. 알타. 알타라는 말을 썼는데 확실히 요즘엔 안 씁니다. 요즘에는 그냥 아팠어요라고 하지 알았어요, 뭐 배를 알았어요라든지 예. 뭐 며칠간 알았어요 이런 표현은 그 표현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그렇죠. 그런 약간 옛날 말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타는 사라지고 네네. 아프다만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알타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뭐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있죠. 이빨 하는 생각나는 표현이 이가 그때- 이가 아프다? 그때 뭐라 그러죠? 알아? 뭐라고 하는 말인데 속담처럼 뭐 빠지다? 어떤 이가 빠지다? 어떤 이요? 사랑니? 오늘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턴이가 빠졌다. 알턴이가 빠르죠. 예. 네, 그래서 알턴이라는 말이 이제 알타 아프다라는 뜻이니까 예. 이제 그런 말에만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 이제 근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되는 그래서 거죠. 알턴이라는 말은 아프더니라는 뜻인데 네. 그럴 때는 뭐 아프더니가 빠졌다 이렇게는 안 쓰죠. 네, 그냥 알턴이가 알턴이라고. 빠졌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알턴이가. 뭐 언어학에서는 화석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화석처럼 점점 남아 있게 되는 거. 네, 다른 말에 쓰이지 않는. 네. 그래서 알턴이가 빠졌다라고 할 때 알타가 남아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프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골타. 그래서 뭐 이렇게 삐쩍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할 때 꼬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골았냐? 그래서 골타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예. 예전에는 뭐 고른 사람 며칠 골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그런 표현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고요. 뭐 배를 골았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배를 골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네. 그건 이제 목적어가 맞지 않습니까? 배를 골았다. 뭐를.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주어를 써서 네.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정확하게 말은 이제 고프다가 형용사니까 네네. 앞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올 수 있지만 네네. 형용사니까 이제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목적어로 쓰였던 골타가 네. 목적어가 같이 있었던 골타가 네. 지금은 형용사로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말들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네네. 좀 많이 변하고 있어서 네, 원래 조금씩, 모습들을 네. 좀 알기 어려운 네,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짧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또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짧다라는 말씀하셔서 그 뿌가 들어간 단어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네네. 뿌가 들어간 단어들 중에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뿌가 들어가면 지금 아까 기쁘다, 나쁘다 음. 그 말고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뿌가 뭐가 또 들어가지 생각하실 텐데 뿌. 그 중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쁘다가 있습니다. 바쁘다. 예, 네네. 바쁘다. 근데 그래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저는 뭐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전을 보거든요. 옛날 사전도 보고 방언 사전도 보고 네. 사전들을 많이 보고 그러는 편이고 물론 옛날 글들도 있는데 네. 보니까 받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받다. 음. 이거 뿌니까 아까 마침처럼 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받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짧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어려운 단어라서 네. 외국 학생들한테 좀 어렵겠지만 기침을 받게 하다라고 그렇지. 하면 받게 하다. 자주 자주 한다. 한다는 자주 거예요. 한다. 그리고 무슨 끈을 잡을 때 바투 잡았다라고 하면 짧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쁜 거는 뭐냐면 너무 일들을 많이 넣어서 자주 하게 만들어 놓았거나 네네. 너무 짧게 어떤 일정들을 잡아놓으면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아, 좀 받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너무 짧게 산다. 그러면 바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바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짧게 스케줄을 넣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 바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를 네. 두는 생활을 하시면 네. 올 한 해도 좀 덜 바쁘게 생활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좀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여유 있게 예, 한 해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 정리하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면 좋을까요? 오늘 그 역시 제가 계속 가사가 좋은 노래 또는 위로가 되는 노래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 중식이라는 그 중식이니까 뭐 점심에 먹는 식사인가 봅니다. 실제로 네. 제가 그 뭐 비디오 같은 거 보니까 영어로는 런치라고 써놨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네. 런치, 중식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네. 나는 반딧불이라는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가사도 좋고 담백하게 우리한테 그 깨달음도 주는 네. 그런 내용이어서 네. 같이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조인영 교수님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은 물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이 시간입니다. 자, 조인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